오늘 여러분 PDS 다이어리 특강은 제가 이 특강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얘기가 가장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는 반성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반성이 제 성장과 성공의 원동력이에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저는 정말로 오만했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오만했냐? 저는 제가 볼 때 20살 이후로는 계속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20년 이상. 진짜로. 누가 봐도 얘는 열심히 산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이뤄나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성과, 성취, 성공을 100% 다 내가 해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믿었었어요. 근데 우리 고 작가님 만나고 우리 또 훌륭한 아내 만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죠. 이거 노력은 50%도 안 되는데? 뭐 노력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겠지만 운이 너무 컸어요. 운이. 특히 오늘 얘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200억 부자가 망하면서 자식에게 알려준 한 가지 인생 비밀, 가족 얘기거든요. 저희 부모님 얘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가장 해드리고 싶었냐? 저는 여러분이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멘토링 프로젝트 같은 거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선정할 때는 너무 힘들지만 힘든데 왜 하겠어요? 가족을 만나니까. 그다음에 그거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주는 매일 기다려져요. 2주마다 만나거든요. 매일 기다려져요. 진짜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한 가지 태도자 자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저에게서,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한테 배운 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운이에요. 노력 없이 배운 거예요. 그냥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도 배우지 마시고 그냥 이건 가족이야. 그냥 이거는 우리의 성향인 거야. 그러면서 그냥 흡수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제목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너무 좋아서. 200억 부자가 망하면서 자식에게 알려준 한 가지 인생 비밀. 이거는 제가 몇 번 중간중간에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에피소드인데 오늘 완전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제가 부모님한테 배운 진짜 멘탈 금수저로서 배운 이 핵심 자질의 근간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무엇보다도 비싸고 귀중하고 한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돈보다 상위 레벨, 돈보다 근간이 깊은 게 시간이, 왜? 돈을 쓰는 것도 시간을, 돈을 버는 것도 시간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주도권을 갖고 쓰냐, 이게 모든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막연하게. 왜? 다 주도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 돈이 많으면은 주도권을 갖고 갈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거든요.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막연하게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도권이에요. 그렇다면은 시작은 뭐예요?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못 갖고 가요? 아니에요. 갖고 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고 전략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PDS, Plan, Do, C예요. 플랜 하시고요. Do 하시고요. C를 하시는 거예요. 이 디자인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특허청에 등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한 번은 반드시 플랜 두 시 다이어리를 써보셨으면 좋겠고 3년에서 5년 정도 쓰셔서 완전히 습관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댓글 하나 보면은 우리 이소민님께서, 여기 주도권 관련된 또 동영상이네. 이거 제 동기부여 영상인데 미치셨네요. 미치셨네.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신 거죠, 소민님은. 그러니까 깨우침을 받으신 거죠. 오늘 아침에 다이어리 쓴 후 다시 5분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주도권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박사님, 싹 다 정리됐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 다음에 다른 댓글은 칭찬 댓글인데 코티지 라이프님 23님께서 어떤 신생업체가 만년 다이어리도 아닌
다이어리를 이렇게 판매할 수 있을까? 요 찐 멋입니다. 짝짝짝. 이분은 좀 통찰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왜? 이 정도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좀 비즈니스 통찰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만년 다이어리는 팔기가 쉽죠. 왜냐면은 이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다이어리는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 연도에 해당하는 다이어리는 그 연도에 못 팔면은 그냥 쓰레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저희가 하는 서비스 중에서 프로덕트 중에서 이 PDS 다이어리가 난이도가 제일 높아서 이거는 단톡방 있죠, 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 있죠, 오로다데이 있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코티에지 라이프 이사님께서는 진짜 통찰력이 있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짧은 글인데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시 제목 갔다 올게요. 어떤 거를 가르쳐 줬을까요? 한 가지 인생 비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망하셨어요. 우리 이제 IMF 때 다 망한 스토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사업을 안 하셨어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안 하셨어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망해갖고 망한 게 너무 많거든요. 이때 안 망한 사람들은 진짜 극히 드물고 공무원분들 정도? 그분들은 왜냐면 나라가 망하진 않아,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공무원도 잘렸나?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공무원도 막 구조조정 당했으려나? 그때 제가 뭐 어렸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랑 냉정하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IMF 때문에 망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거 아니어도 아버지 생각에는 망했을 것 같대요. 그러면서 한 번 망해서 원래 한 번 망하면 사실 저희 아버지 비즈니스는 사형 선고거든요. 한 번 망했어요. 근데 또 망했어요. 그러니까 부도를 2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회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생각하면은 몇 번 울고 그랬었는데 나이 먹고도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회사가 망했고 집에 돈도 없고 뭐 갚아야 될 빚은 넘쳐나고 신용불량자고 뭐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막 동분서주하게 뛰어다니셨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3일 만에 집에서 본 거예요. 이틀만이 아니라 3일 만에. 그래서 아빠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빠는 전 지금 이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하루가 25시간이어도 정확하게 기억해 제 워딩을. 25시간이어도 부족하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거의 이틀 밤을 꼬박 새셨대요. 하루를 꼬박 새신 게 아니라 이틀 밤을 거의 그냥 쪽잠 자면서 하셨겠죠. 근데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이제 영락고등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 그 저희 교실 옆에 이렇게 야산이 있고 그냥 햇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따스하고 좋아요. 근데 그 이제 여러분 이제 고3 다 해보신 분들 많으니까 그쵸? 그렇게 졸려요. 그쵸? 근데 그렇게 자다가 아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힘들어 죽겠는데 공부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이게 좀 과격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메시지가 좀 전달되길 바라면서 자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2가지를 그때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거 제 뒷부분에도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시간에 대한 관념을 되게 어렸을 적에 저한테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3 때 이것도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2가지를 했는데 뭐냐면 하나는 제가 매직을 어디서 구해다가 제 책상 있잖아요. 우리 나무 책상 알죠 여러분? 그렇죠? 거기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는 쓰레기다. 아빠는 이틀 밤을 꼬박 새고 왔는데 나는 1시간 졸린다고 뭐 참지 못한다. 나는 개쓰레기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책상에. 누가 봐도 다 보이게. 제가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한문 선생님 등에 이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성함이 특이해서 기억나는데 그분이 그걸 읽으신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거 보고 눈물이 나신 거예요. 눈물이 핑 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눈물 날 것 같은데 저보고 너 쓰레기 아니라 그러는데 그때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 오히려 그땐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가 그 책상을 가져갔나 뜯어갔나 그럴 거예요. 그게 좀 어떤 임팩트가 있었어요. 우리들 이렇게 사이에서도. 그래서 제 친구가 그걸 아마 가져갔나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되게 적극적인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는 쓰레기다라고 시 아닌 시를 쓰고 그 바늘골이라 그러나요? 거기서 대바늘 이만한 바늘 있잖아. 이만한 바늘 그거를 필통에 이제 넣고 다닙니다. 필통에 졸리면 그냥 허벅지를 찌르려고 자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럼 팍 찔렀을까? 못 찔러요, 여러분. 그거 바늘 주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찔러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바늘 이렇게 그 코라 그러나요? 뒷부분으로 엄청 세게 찔렀어요. 은장도처럼 은박지로 싸갖고 이렇게 열어갖고 계속 찔렀어요. 그러면서 공부하니까 어떻게 되냐? 제가 고3 시작할 때 모의고사가 한 40% 정도 됐어요, 여러분. 40%. 이게 몇 등급인가요? 제가 등급 계산을 할 줄 몰라갖고 40%. 아무튼 인서울 갈 수 있는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3 때 바짝 혼자 공부해갖고 40%로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등락날락 하다가 우상향으로 가서 마지막 모의고사는 1%를 맞습니다. 1%. 그때 선생님들이 다 놀랐어요. 연고대 갈 수 있는 저는 서울대 못 가요. 내신도 안 되고 그거 뭐죠? 논술이 안 돼갖고 그래서 떨어뜨려서 연고대 갈 수도 있겠다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그때. 근데 막상 수능은 이제 그때 저희 만점자 나오는 수능에서 저는 10% 뭐 9% 정도 뭐 10이라고 하면 딱 되겠네요. 10% 안팎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성균관대에서 4점으로 졸업을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아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수능은. 근데 성균관대에서 우등으로 졸업하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에 갔다가 이제 죽을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나는 대학원에 잘못 왔다. 그러면서 논문 좋은 거 5개 쓰면서 500번 이용돼서 졸업을 해서 삼성에 글로벌 패키지로 되게 좋은 보너스 받으면서 갔으니까 사이닝 보너스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되게 친숙하지 않을 텐데 저는 글로벌 패키지여서 그 프로 선수들 계약금 받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삼성에 계약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박사과정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시간을 진짜 그거에 그냥 이거의 비결이 뭐였을까? 1번은 운 다음에 이제 통제 가능한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밀도 있게 썼기 때문에 밀도 있게. 제 친구들은 다 잘 알죠. 고등학교 친구들도 잘 알고 대학교 친구들도 잘 알고 대학원 친구들도 잘 알고 제가 시간을 얼마나 밀도 있게 썼는지. 그래서 10몇 년 전에 태어난 게 데일리 리포트예요. 제 입장에서. 저는 데일리 리포트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못 살아남겠다 해서 쓰기 시작한 게 이 데일리 리포트예요, 여러분. 데일리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3일 꼬박 세고 오셔갖고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임팩트가 컸어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한 학번 후배 부모님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이지만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같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그러면서 또 그때도 아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지금만큼 내가 3일을 꼬박 세볼 기회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그 잠 안 자고 3일 꼬박 세봤거든요. 와,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요. 마지막 하루는 꼬박 새는데 할만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잠을 안 잤잖아요. 이거는 제가 와, 이게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병원 어디 테레비 앞에 의자 되게 불편한 거에 머리 잠깐 댔는데 거기서 널브러져 있었어요. 깨보니까. 수면 압이 너무 세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너무 임팩트가 셌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 사실 초능력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머털도사 제 또래 분들이나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머털도사가 시간을 밀도 있게 쓴다는 건 여러분 초능력에 가깝거든요. 이게 머털도사 얘기가 딱 맞아요. 머털도사가 계속 그 누더기도사한테 불만인 게 이거 하나 가르쳐 놓고 머리 세우는 거 가르쳐 놓고 왜 마법을 안 가르쳐 주냐고 도수를 안 가르쳐 주냐고 짜증을 냅니다. 이거 뭐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프랙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현상에 기반했을 때 머리카락을 세울 수가 있나요? 없나요? 내 의지대로. 못 세우죠. 여기 근육도 없고 뼈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못 세운다고요. 머리카락은 내가 힘준다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머털도사는 움직였어요.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해낸 거를 누더기도사가 가르친 거예요. 이제는 확장만 한 프랙탈이기 때문에 스케일업으로 그냥 다 뻗어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더기도사는 너는 프랙탈을 완성했다. 이걸 안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밀도 있게 쓴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독보적으로 망치는 최악의 병명이 뭐냐? 나 시간이 없어 못해. 이거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10% 미만이에요. 왜? 또 그런 그 위기에 봉착했거나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요. 여력이 없어서 못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분들은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멘토링 프로젝트로 몇백 명의 인생을 데일리 리포트를 매일 받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다 시간이 있어요. 밀도 있게 쓰지 못하고 주도권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스스로 봤을 때 밀도 있게 쓴다. 그렇게 딱 스스로 만족감이 드시죠? 그러니까 여기 딱 그 댓글이 맞네요. 소민님, 다시 5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주도권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거든요. 싹 정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뭐예요? 인생에서 불가능한 게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1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이 1시간을 주도권 있게 쓸 수 있고 하루를 주도권 있게 살 수 있게 됐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퓨처 셀프인 거예요. 퓨처 셀프예요. 여러분이 퓨처 셀프가 있고 여러분이 퓨처 셀프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퓨처 셀프로 살아가요. 여러분이 퓨처 셀프로 살아가고 시간을 밀도 있게 쓴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불가능한 건 없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부자는 인생이 만족스러울 건가요? 다 100% 만족스러울까요? 아니거든요. 왜? 자기 부자가 된 다음에 퓨처 셀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새로운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퓨처 셀프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시간을 밀도 있게 쓴다.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빈말로 여러분 퓨처 셀프랑 이 PDS 다이어리는 찰떡궁합니다. 빈말로 한 게 0이고요. 그냥 여러분이 퓨처 셀프를 읽으셨으면 이 PDS 다이어리를 무조건 쓰시는 게 맞는 거고요. PDS 다이어리를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은 퓨처 셀프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100%. 100%.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제가 최근에 이 퓨처 셀프 얘기로 몇 번 나눴거든요. 내일도 제가 아버지랑 점심 먹기로 했는데 그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냥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이거를 똑같이 한 3번 연속해 줬어요. 아들,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제 70이시거든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긍정적으로 살면서 열심히 살면은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교집합이 돼요. 열심히만 살면 안 돼요. 긍정적. 그게 퓨처 셀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살면서 열심히 살면은 자기가 볼 때 아무리 적어도 3번의 기회는 오는 것 같다고. 자기도 그랬고 주변에도 그랬고 망했다가 일어선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근데 못 일어서는 사람들은 손을 놓거나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이 얘기를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살길 바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아들이자 조카이자 형이자 동생이자 오빠이자 그 다음에 뭐 원하는 거 다 돼요. 뭐 막내 아들이자 다 돼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족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면서 열심히 사시죠. 퓨처 셀프로 살아가면서 시간을 밀도 있게 쓰시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무조건 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회의 접점을 가지려면 이 두 개가 골든 키인 거예요. 그 저희 아버지가 언제부터 피셨냐면은 50 초반부터 피셨어요. 50 중반? 근데 요 얘기는 안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50 중반부터 저희 집이 되게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금수저가 됐어요. 그러니까 50 중반이면 제가 이제 한 20대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도 안 괜찮았고 어학연수 갔다 온 다음부터 어학연수는 여러분 제가 모은 돈으로 갔어요. 저는 진짜 제 돈 전 재산 싹 다. 왜냐면 전 과외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기억난다. 그러니까 어학연수 갈 때만 해도 부모님이 막 돈을 시원하게 막 조력해주고 그럴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환불 받아서 돌아온다니까요. 이제 다 기억나네. 근데 뭔가 갔다 오니까 집이 좀 폈어요. 좀 폈어요. 확실히. 이제 다 기억난다. 이제 다 기억났어요. 그래서 50대 저희 아버지가 중반부터 피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저랑 그때부터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돈을 잘 버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됐다. 왜냐면 자기가 망했다가 일어섰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내년에 70이신데 그러니까
인생 지금 최전성기가 이렇게 왔어요. 그거는 저희 아버지 당사자도 몰랐고, 그다음에 본인은 그렇게, 왜냐면은 제가 너무 많은 에피소드를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런 일을 해보지 않겠냐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거절을 했어요. 겁이 나갖고 또 망할까 봐. 근데 그거를 안티프레질하게 돌다리를 두들겨 보신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 일인데, 중국의 사이트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건설해주고 뭐 그런 관련인데, 삼성 이제 파트너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것까지 잘 돼갖고 지금은 뭐 매출이 코스닥에 사실 상장했어도 진작했죠. 네, 그냥 뭐 100% 회사니까 안 하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뭐 이걸 확장할 마음도 없고 그냥 유지하면서 커지면 커지는 대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 생각이 70 미니멈 6, 7까지 일하셔야 돼요. 77? 그러니까 그 총기와 명료함이 솔직히 또래 70대랑은 그냥 아예 상대가 안 돼요. 제가 볼 때 50대의 총기와 명료함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오래 할 수 있죠. 뭐 취미 생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안 돼요. 일을 덕업일치라고, 그다음에 내가 심지어 그냥 봉사라도 어떤 뭔가 좀 전문적인 일을 오래 한다는 거는 그냥 무조건 축복받은 거예요. 몰입할 수 있거든요. 이건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50대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어설 수가 있어요. 단순히 돈에 국한시키면 안 돼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도권을 찾았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뭐 박봉으로 하고 있고 그럼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대학원은 여러분 거의 다 뭐 졸업해 보신 분도 아니지,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교수와 학생이 거의 진짜 수직 관계에 있어요. 수직 관계. 인생이 거의 저희 명줄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도권이 저한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제가 열심히 해야겠지만 교수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될 것 같고 교수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저희 교수님 저랑 진짜 너무 지금 좋은 사이지만 대학원 때 저는 실험을 할 때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수님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안 한다 그래서 교수님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욕했어요. 또 욕 먹으니까 열받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랑 3달인가 대화를 안 했어요. 이거 대학원 다니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 교수님이, 저는 뭐 저를 싫어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의견 충돌인데 우리가 다 젊었기 때문에 서툴러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도권을 제가 갖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랭미어에 쓴 컨택 앵글 메저먼트 오브 그래핀이라는 게 있어요. 서페이스 엔지니어링 오브 그래핀이다. 그게 표면 에너지에 관한 거거든요. 그게요. 그거를 제가 드래프트를 완성해서 교수님을 가니까 없던 일로 한 다음에 우리가 너무 다시 쭉쭉 치고 나갔어요. 결국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없는 환경이 삼성에 다닐 때도 저는 막 제가 삼성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려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비업무를 되게 많이 맡았어요. 일단 내가 다 이거는 부장이 할 게 아니라 비업무 맡은 사람이 갑이거든요. 그래서 막 GWP 이런 것도 제가 계속 맡아서 했어요. 제 마음대로. 그래서 GWP를, 이거 삼성 다니는 분들 놀랄 텐데, 제가 6시 이전에, 그러니까 GWP 하고 회식까지 한 거를 5시 반인가 6시에 끝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립박수. 우리 선임 친구들, 책임 뭐 같은 직급에 있는 분들, 사원 친구들한테 영웅.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장님들, 우리 수석님들이, 우리는 개발실이라서 수석이 많거든요. 신책임 이제 뭐 하나? 각자 알아서 놓으시면 됩니다. 뭐 스크린 골프를 가시던 2차를 가시던 각자 놓으세요. 네, 그러면서 다 보내드리니까 너무 만족했던. 저는 뭐 그때 짱이었죠. 그러면서 업무도 열심히 해서 고가도 계속 잘 먹고. 그 다음에 우리 파트장님이 지금 부사장님이거든요. 제가 볼 때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님 되실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쓴소리 계속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임원병 버리시라고. 직원을 하고. 뭐예요? 주도권을 갖고 간 거예요. 주도권이 안 나오는 환경이에요. 근데 저는 주도권을 계속 갖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자질을 갖고 고 대표님을 만나서 진짜 저라는 주도권의 씨앗이 그냥 씨앗일 뿐이었는데 아내를 만나서 씨앗이 많아지고 고 대표님이라는 비옥한 땅을 만나서 그 꽃을 폈죠. 고 대표님도 반대로 신영준이라는 토양을 만나서 꽃이 폈죠. 이 머털 도사가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인 만화예요. 그래서 퓨처셀프 꼭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피처셀 읽은 분도 어떻게 PDS 다이어리 꼭 써보셔야 된다. 그래서 쓰실 거면 이왕이면은 독보적 1위. 제가 뭐 오늘 보니까 오늘은 생활 건강에서 한 7위 정도 하고 8위 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5위보다 높은 거 나오면은 그때 이거 업데이트 하려고요. 아무튼 독보적 1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 기준으로 뭐 제일 큰 판매처니까 그쵸? 압도적 1위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 얘기는 제가 너무 해드리고 싶었고 여러분 이렇게 이 PDS 다이어리 특강은 진짜 재밌는 얘기를 꽉꽉 차 있어요. 꽉꽉. 제가 여러분 9강까지 준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10강 꼭 채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진짜 꼭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것만 10개 모은 거예요. 특강 보시면서 매년 다시 보시면서 PDS 다이어리로 여러분 인생을 꽉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